오늘은 제가 영어를 어떻게 배웠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인증부터 해야겠죠. 점수라던가 뭐 얘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인증하는 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번 연도 8월에 받았던 토익 점수고요. 23년 8월 6일 수험 번호 보여줘도 되나 근데? 어쨌든 970점이고 제 토익 점수가 그렇고, 여기는 이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합격했을 때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어를 어떻게 배워왔는지를 말해볼까 해요. 그렇게 해야 이제 앞으로 해나갈 이야기들이 좀 더 신빙성이 있다 해야 될까, 아니면 그럴듯하다 이렇게 느껴질 것 같아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처음 영어를 접한 건 초등학교 3학년 때예요. 왜 3학년 때 접했냐? 교육과정이 그거니까.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배우는 거니까. 저는 뭐 학원을 초등학교 막 2학년 3학년 이때부터는 안 다녔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알파벳 접하고 단어들을 접했습니다. 3학년인가 4학년 때 부모님이 닌텐도를 선물로 사주셨어요. 닌텐도 DS. 애들 포켓몬 잡고 있을 때 저는 부모님이 영어 삼매경이라는 칩을 사주셔가지고 그거를 좀 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재밌었던 게, 물론 받아쓰기가 주를 이루긴 하는데 미니게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미니게임이 뭐 하는 거냐, 단어를 맞추면 하늘을 나는 자전거에 동력이 생겨서 세계 여행을 하는 그런 미니게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 친형과 대결을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쌓인 거죠. 닌텐도 영어 DS를 하면서 3, 4학년 동안. 3, 4학년 이후에도 꾸준히 하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영어에 대한 좀 기초라던가 그 발판, 베이스가 생겼고, 그렇게 이제 영어와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하자면, 닌텐도 영어 DS 실전 삼매경 파란색 칩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단계를 깰 때마다 레벨 같은 게 보이거든요. 그 레벨이 뭐냐면, 처음에는 원숭이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는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 다음에는 뭐 사람, 그 다음에는 뭐 해사원, 그 다음에는 외계인으로 변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모든 컨텐츠를 다 깨면 이 외계인이 황금 외계인으로 바뀌어요. 해보신 분들이 있나 모르겠는데, 형, 누나, 아버지, 저 4명이서 이렇게 했는데 가족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황금 외계인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한 가지 자랑거리죠. 그때가 아마 6학년인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초등학교 때 영어 실력을 꾸준히 베이스를 쌓아왔어요. 문법도 거기 있었고 단어도 배우면서 뭐 텅 트위스터 이런 것도 있었고, Berry butter, bosom butter, but she said the butter's bitter. If I put it in my batter, that will make my batter bitter. Bu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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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ter. That will make my batter bitter. So she said butter, butter.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런 거 하면서 영어 실력을 쌓았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넘어가는 시점에 친구 한 명이 할로윈 파티를 가자고 해서 영어 학원에 따라갔죠. 근데 얼씨구 토스트랑 먹을 걸 주네? 아, GMB라는 회사 학원, 좋은 학원이구나, 다녀야겠다. 그래서 바로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면서 처음에는 낮은 반에 들어갔어요. 낮은 반에 들어가서 뭐 이것저것 한 1년 배웠나? 아마 1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높은 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1, 2학년 넘어가는 시점에 학원을 한 번 더 바꿉니다. 왜 바꾸냐? 저도 왜 바꾸는지 몰라요. 바꾸라 해서 바꾼 것 같아요, 제 생각엔. GMB 말고 개인이 하는 학원에 다녔는데, 거기서는 중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하고 듣기 문제를 풀고 고등학교 지문도 풀고 그랬죠.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게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높은 점수는 아니었을 거예요. 한 60, 한 2점 맨날 64점, 2점 이렇게 됐었던 것 같은데, 그 학원에서 그래도 듣기는 고등학교 3학년 걸 풀면서 거의 다 맞추고 어쩔 때 한 개 틀리고 이랬고, 지문에서 많이 틀렸죠. 일단 독해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듣기 실력은 중학교 2학년 때도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유튜브로 뭐 제이미 올리버 요리하는 거 보고, 고든 램지가 뭐 욕하는 거 보고 계속 봤다 보니까, 그리고 닌텐도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런지 듣기는 점수가 좀 좋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3 때 전학을 가서 그때부터는 또 학원을 안 다녀요. 그냥 독학을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넘어가서 고등학생이 됩니다. 고등학교는 처음에 이제 내신을 봤는데 2등급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공부 이렇게 했는데 2등급이 나오네? 생각보다 기분이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고1 때는 공부를 많이 안 했으니까, 왜냐면 고등학교 되자마자 처음 들었던 생각이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저녁 10시까지 학교에 있어야 된다고, 이 생각이었거든요. 그런 사실에 좀 쇼크를 받아서 공부를 좀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 시스템에 적응하느라. 근데 고1 내신은 그냥 교과서 외우고 단어 외우고 지문 외우고 이런 거밖에 안 했어요. 학원 안 다니니까 1학년 때 1등급을 못 받았어요. 모의고사도 맨날 2등급 나왔죠. 맨날 2등급 나오고 운 좋으면
1등급 사설 모의고사 이런 거. 그렇게 1학년 마치고 2학년 때 이제 1등급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2학기 때 1등급이 나왔던 것 같은데 2학년 2학기 때 1학기 때는 2등급 1등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야. 2학년 2학기 때 1등급을 받고 뭐 그냥 남들처럼 그냥 공부했죠. 모의고사도 2등급 계속 나오고 고3 때도 똑같이 고3 1학기인가? 그때 1등급 나오고 고3 2학기에 2등급 나오고 수능은 2등급이 나왔어요. 몇 점 받았는지 모르고 가채점을 안 해봐서 그렇게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해서 이제 대학 입학을 했죠.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그때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코로나가 딱 터지고 대학은 온라인 수업을 하고 한 학기를 하고 저는 바로 휴학을 했거든요. 대학 생활이 이게 맞나 싶어서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가야겠다. 근데 나는 영어가 좀 자신 있으니까 카투사를 가보자 해서 제 기억으론 2주 공부하고 토익을 봤습니다. 이 2주가 제가 알기로는 11일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11일 기출문제 한 권 풀고 시험을 봤죠. 왜냐면 카투사 신청 기간이 9월이라서 아마 7월 중순쯤에 시험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ETS 거 한 권 풀고 봤더니 850점이 나왔습니다. 850점을 받고 든 생각은 아쉽긴 한데 나쁘진 않다. 왜냐면 영어 실력에 자신이 있었고 그래도 난 영어를 고등학교에서 물론 서울도 아니고 대구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그냥 작은 도시에서 뭐 엄청 좋은 학교도 아니고 그냥 일반 고등학교였지만 그래도 나는 거기서 영어를 좀 잘하는 애들 중 한 명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막상 이제 850점을 받으니까 내가 막 엄청 잘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카투사 신청을 하고 9월달에 신청하고 11월달에 결과를 봤는데 불합격. 그럼 어째요? 그냥 학교를 다시 가던가 아니면 군입대를 하던가 둘 중 하나 해야 되는데 학교는 너무 다니기가 싫어서 전공이랑 적성도 안 맞고 그래서 군대 신청을 해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사실 별로 안 했어요. 왜냐면 입대하자마자 처음 소포로 받은 게 스페인어 기본서였거든요. 스페인어 첫걸음이라는 책인데 그게 왜냐면 맨날 이제 제2외국어 하나 해라는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래서 좋은 생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스페인어를 제가 교재를 구매해달라고 했더니 시원스쿨 기본서 그리고 동양북스 기본서 하나 이렇게 두 권이 제 훈련소 한 언제지? 훈련소 지나고 한 3주? 4주 지나서 왔습니다. 그렇게 그 책을 이제 훈련 끝나면 보고 저녁에 10시 되면 취침 시간인데 모포 안에서 라이트팬 켜고 한 30분 동안 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후반기 가서도 이제 그 책을 보고 다른 애들 드라마 볼 때 옆에 앉아서 책을 보고 그랬죠. 근데 펜트하우스를 보길래 저 잠깐 책 보면서 흘깃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펜트하우스 좀 봤고 어쨌든 그렇게 스페인어를 공부하느라 영어 공부는 조금 뒷전으로 미뤄뒀었습니다. 그래서 자대에 가고 그때부터 이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다시 휴대폰으로 넷플릭스나 뭐 유튜브 스페인어로 된 거 보고 이런 거 보느라 막 엄청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토익을 뭐 만점 받아보겠다 이런 목표도 없었고 군대에서는 유튜브를 막 보다가 제가 한 번씩 보는 유튜버인 는 유튜버가 있어요. 이거 다들 한 번씩은 보셨을 텐데 이 유튜버가 책을 냈다 해서 바로 구매해서 봤습니다. 군대에서 제 기억으로는 나오자마자 샀는데 그때가 일병 말이었나 상병 초였나 두세 번은 돌아본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보고 말년에는 좀 놀았고 그렇게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을 하고 한두 달 있다가 일본에 가서 조금 살다가 한 달 반 정도 살고 있는데 제가 군대에서 봤던 스페인어 유튜버가 팀이 있는데 그 팀이 이제 멕시코에서 모임을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이거 무조건 가야 된다 해서 바로 신청을 하고 부모님한테 간다 말하고 11월 달에 짐을 쌌죠. 군대 전역하고 그게 한 4개월 뒤인가 그래요. 멕시코에 갈 준비를 하고 11월 달에 가서 갔는데 공항에서 문제가 있어서 다시 집에 돌아오고 12월 달에 다시 출국을 했습니다. 12월에서 6개월간 만미 여행을 하면서 스페인어를 거의 주로 썼지만 영어도 썼죠. 거기서 영어를 쓰면서 좀 배웠던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영어에 자신이 있고 영어 컨텐츠를 많이 봤고 토익도 평균 이상의 점수를 가지고 있지만 말하는 거는 좀 다르구나. 물론 저는 말하는 거에서도 조금 자신이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조금 자신감이 떨어졌는데 더닝 크루거 효과라고 하죠. 그때 이제 멕시코 유튜버 팀이랑 만나서 11일 동안 놀고 여러 활동하고 스페인어 배우고 어디 가고
뭐 캠프파이어 하고 이렇게 하면서 노는 거였는데 거기서 미국 친구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 친구들이랑 영어로 대화하면서 물론 쉬는 시간에 영어로 대화하면서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너 미국에서 살다 왔니? 라는 말이었어요. 그 말을 그때도 들었고 그 활동 끝나고 나서 제가 자유여행할 때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하는 중국인 아니 싱가포르인한테도 들었고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마 그냥 발음 조금 따라하고 내가 아는 문장만 말하고 그러면 아 얘는 영어 잘하는구나, 미국인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냥 미국인이 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김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 한국말 잘하시네요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칭찬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좀 자신감이 있었어요. 영어에 대한 자신감. 근데 이제 6개월 여행하면서 제 한계를 알아챘죠. 아 나는 뭐 일상 대화는 영어로 이제 남을 속일 만큼 내가 외국에서 살다 오진 않았지만 영어권 나라에서 몇 개월 얼마 정도 살다 왔다고 남을 속일 만큼 영어 실력이 됐구나. 근데 내 자신은 내 실력을 아는 거죠. 아 그래도 난 고급은 아니다. 고급 수준의 영어를 아직도 말할 수는 없구나. 내가 고급 문장을 만들 수는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영어 실력 높이기 그거였죠. 그래서 시작한 게 그럼 토익 990점을 맞아보자. 토익을 내가 한번 쳤었는데 그때 850점이 나왔으니까 3년 후인 지금은 내 영어 실력이 얼마나 올랐는지 토익으로 내 점수를 검증해보자. 이래서 토익 봤습니다. 이게 처음에 보여드렸던 970점이고요. 만점은 안 나왔죠. 만점 실력은 아니라는 게 제가 아직 부족하다는 뜻이고,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우연히 통역 일이 있는데 이런 거 할 사람, 이런 글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하고 미국 현지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랑 연락이 닿아서 전화 면접을 보고 영어로 전화 면접을 봤습니다. 그때 들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아 조금 부족하긴 한데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님한테 말해 놓을 테니까 잘 전화해 보세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국 현지에 계신 분이랑 컨택이 되고 대표님이랑 또 영어 면접을 보고 스페인어도 조금 말을 했습니다. 왜냐면 미국에 가서 일을 하는데 현지에 스페인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스페인어도 가능하냐 이래서 스페인어로 제 자기소개도 좀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표님이랑 전화를 한 두세 번 했나?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회사를 가서 거기 인사팀 차장님이랑 면접을 보면서 얘기를 했죠. 뭐 이런저런 얘기들. 그렇게 해서 연락을 기다려서 결국은 처음 여기 미국 현지 계시는 분한테 연락한 뒤 100일, 102일인가? 어쨌든 3개월이 넘었어요. 100일 넘게 기다린 끝에 여기서 출근해라 이런 문자가 와서 지금 집에서 나와서 숙소에 살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는 한국이고 제가 통역을 할 곳은 미국인데 지금 뭐 회사 내부 사정으로 당분간은 미국을 못 간다네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 열심히 배우고 영어 공부, 스페인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어 공부하면서 남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유튜브 쇼츠를 이제 그분이 스티브 카우프만이라는 분인데 20개국 언어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 영상 중에서 좋은 말씀이 많아서 그분 영상을 짜집게 해서 이제 번역해서 올리곤 하긴 했는데 이제야 제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아무튼 제가 언어를 배워온 과정은 이렇습니다. 뭐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밟아서 올라왔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통역사로 채용이 됐지만 제가 그 통번역 대학원 나온 분들이랑 비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분들이 여기면 지금 한 해발 50m면 저는 지구의 멘틀? 외핵? 내핵 정도? 그 정도 영어 실력이 아닌가. 그래서 어디 가서 뭐 나 통역해요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 어디 가서 나 영어 잘해, 나 영어 고수야 뭐 이런 말을 할 실력도 아니지만 그래도 제 언어 습득 과정을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남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나 싶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영어 실력이 계단식으로 오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천천히 꾸준히 하다 보면 뭐 뒤를 돌아보면 한 단계 성장했고 뒤를 돌아보면 한 단계 성장했고 저도 막 성장이 막 가팔랐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천천히 차근차근히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된 것 같고 아무튼 그 과정에서 앞으로의 영상을 계속 찍으면서 몇 개월 뒤엔 미국도 가겠지만 가서 직접 통역도 하겠지만 그 과정을 겪으면서 얻는 깨달음들 그리고 직접 제가 해보면서 도움이 됐던 것들 그런 것들 공유 많이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